정성평가가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짜실 텐데 좀 어떤 좀 이제 트렌드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유의미한 좀 이제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그 노력에 따라서 이제 합격 여부가 갈릴 텐데 주로 어떤 친구가 또 합격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예. 사실 정성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하기가 사실 힘든 영역이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저런 아이가 진짜 대학을 잘 가서 앞으로 학문 연구도 더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일단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듣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요. 그 다음에 학급에 주어진 일도 다 충실히 해내요. 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충실히 해내고, 그 다음에 뭐 담임 교사라든가 교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뭐 활동에 참여해라, 이런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면 그것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고요. 쓰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사실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녹아진다면 학종에서는 사실 승산이 있고, 제가 봤던 수많은 아이들, 이거는 제가 수 많다고 그러니까 많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면 우리가 흔히 인서울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성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 다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 학급 회장, 부회장, 동아리 기장, 부기장 이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녹여낸 친구들이 3등급이지만 인서울, 그래도 저희가 알만한 학교들을 진학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학교에서 열심히 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주는 것, 그게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거를 발판 삼아 또 학생들도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면 뭐 리더십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뭐 배려심, 뭐 창의력 이런 걸 다 꾸준히 좀 스스로 발굴해내야겠다라는 노력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농담삼아 이런 말을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이랑 친해지는 순서대로 네. 합격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예, 뭐 물론 뭐 친하다고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네. 성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보고서라든지 실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하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요즘 이제 독서라든지 사실 이제 수상 경력들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굳이 열심히 해야 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네.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사실 생활기록부를 썼던 입장에서는 독서 상황을, 독서 특기상,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넣어주고 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번거로웠지만 그게 대입 전형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텐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국에 상을 목적으로 했어도 거기에 녹아나 있는 노력들은 결국에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노력의 과정은 글로 써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입 전형에 제외가 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그걸 꾸준히 해야 할 건가의 문제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교과와 충분히 엮을 수 있는 교과 세특과 자기 진로와 충분히 잘 연결지어서 녹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책을 열심히 읽는 거는 저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독서 활동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같은 경우가 조금 나뉘어서 확실히 그게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상이 걸린 그 대회 활동이나 이런 데에 확실히 참여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질문해 주셨던 어떤 질문 내용 중에 어떤 아이들이 열심히 생활하는가, 정성평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수상이 걸려있는 대회도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갈 때 주로 쓰이지만 사실은 공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좀 요즘은 점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요구하는 네.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뭐든 열심히 하는 게 힘은 들지만 전 좋은 네.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시면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문과 애들은 경영학과 같은 데를 가고 싶어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공대라든지 뭐 아무래도 의치한 약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다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 되게 잘 준비를 했는데 내신 등급이 팍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친구들 고3까지 넘어가면 참 이제 이거를 돌리기가 어렵지만 네. 지금 현재 1, 2학년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면 네. 어떻게 이거를 드라이빙을 해서 차선책을 고를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모범 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모범 답안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은 조금 예외예요. 예외긴 한데 이제 1, 2학년, 뭐 1학년은 사실은 조금 아직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만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내신 성적이 부족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족하더라도 어느 특정 학과를 내가 희망을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가 들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문계열의 이제 경영학과가 사실은 인문계열 아이들이 가장 최고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학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하면서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성적 내신이 조금 부족했고 하다 보니 다소 그거 경영학과보다는 조금은 입학 성적이 다소 조금 낮아도 되는 학과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했던 학생 중에 미디어 계열 학과나 그 다음에 사회학과나 뭐 그 학과들이 다 점수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결국엔 경영학과는 조금 내려놓고 사회학과로 이제 선회를 하면서 3학년 때 그 세특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면접 전형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갔는데 자기는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 관련 그 공부도 더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탐구 주제 그 다음에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경영학과 사회학을 잘 접목시키는 아주 그 기특한 탐구 주제를 골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이제 사회에 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주면서 3학년이 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제 학문이라는 건 이제 하나로 통하다 보니까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쓸 수 있다면은 끝까지 이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이제 또 한번 여쭤보면은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참 많은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좀 선택하는 요령이 좀 있을까요? 진짜 이제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영역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을 보면 매우 매력적인 과목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이게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으로 나오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는데 막연하게 그냥 단순 기호로만 선택해도 좋긴 하지만 이름 그대로 진로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그래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생각하기에 좀 정형화된 그런 레포트라든지 그런 이론을 하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획기적인 레포트, 뭐 이런 획기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주제 탐구 활동에 주제를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건 너무 흔하지 않아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보기 힘들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했느냐
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잘 수행해 나가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든다면, 그리고 또 학업에 또 혹시라도 방해가 조금, 이게 성적 관리에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조금은 뭐 봄직한, 조금은 좀 흔한 주제일지라도 내가 왜 이 탐구를 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사실은 1학년이면 더 좋겠죠. 1학년 맞아요. 때부터 꾸준히 이 영역에 탐구한 과정이 잘 녹아나는 걸 드러낸다면 주제가 다소 조금 평범할지라도 과정이 특별하면 거기에서 이제 비범함을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수님들 친구들 17, 18, 19인 거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굉장한 거를 네. 원하신다기보다는 확실히 조직력 있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치중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더 원한다라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 좀 더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슈예요. 음미체까지 내가 기호하는 학과에 레포트로 써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음악, 미술, 체육하면 아이들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교사로 재직을 오랜 시간 했지만 애들 진짜 대단하다. 아이들은 진짜 무궁무진하구나. 역량이 엄청나구나. 정말 이런 걸 잘 개발해줘야겠다. 그런 이제 약간 사명감? 그런 것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잘 준비하는 친구들은 모든 과목에 다 본인의 진로 희망 영역을 녹여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은 사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학과,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랑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음미체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뭐 녹여내 보는 정도의 노력은 저는 괜찮고, 아니면 또 지나치게 모든 과목을 한 방향의 그 어떤 진로 설계를 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건 너무나 이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아이의 자발적인 어떤 그 탐구 노력이 아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게 아이들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는 아니니까 친구들이 흔히 얘기해서 영감이 떠오르시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솔직히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용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굉장히 정말 머리가 좋구나 했던 친구가 물리학과를 굉장히 희망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체육을 하다 보니 자기가 이제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운동역학 이런 게 많이 다뤄지는데 그걸 분석해서 자기가 운동이 잘 안 되고 뭐 또 이제 체육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낙하 속도랑 뭐가 안 맞고 뭐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정리해서 체육 시간에 교과 세특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뭐 이런 녀석이 있나.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참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베개 하나 친구가 나왔네요.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입시를 12년 동안 하고 있지만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니었던 친구도 있지만 또 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건 좀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학종이 공정할까요? 왜냐면은 이런 친구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신 4등급이어도 우리는 충분히 인서울을 합니다. 일반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우리는 이제 내신 3등급도 뚝뚝 떨어져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는 각자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요즘 아이들 말대로 중립기여를 받고 보면은 이제 우리 현직 이제 선생님이셨던 우리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 상위권 대학을 가게 하려고 만들어진 전형은 사실 아니잖아요. 다소 학업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동안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적절한 탐색을 잘 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형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블라인드를 해서 면접을 가거나 한다고 해도 사실은 교육과정 커리큘럼 상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거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형은 불공정하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건 나는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지만 우리 학교니까 붙는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학교에 본인이 몸을 담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 노력이 잘 드러났을 경우에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그게 잘 녹아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잘 선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정하냐 아니냐로 절대치로 논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인이 도구 탓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각자 이제 자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극대화하신다면 아쉬운 결과 없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국어교육과를 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국어가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런 친구가 지난번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그냥 떨어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과를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수학과를 갈 학생이 수학을 잘해야 되고 국어 관련 학과를 갈 학생이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건 사실 너무 맞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나서 또 그때의 수학 능력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특정 과목의 점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가 뭐 4등급이다 5등급이다 하면 사실 불안하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본인의 성적에서 부족한 것은 교과 활동으로 조금 채우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은 자기가 원래 그 희망하는 전공이 확실했다면 그 과목의 공부는 좀 게을리하지 않았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뭐 너무나 팩폭인가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4등급이었으나 물론 이제 경기권은 아니지만 충청권의 국어교육과를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4등급이면 어떻게 그것도 심지어 사범대를 가 하겠지만 그 친구는 대신 이제 교사로서의 자질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활동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뭐 2년 전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왜 한국외대 불어불문학과를 2접 8등급으로 간 학생인데 제2외국어 있지 않습니까?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중국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아까 그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세특에 중국과 프랑스에 관련된 외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걱정하지 마시고 정성평가다 보니까 정성평가에 고퀄을 내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